고전소설이에요. 서사문학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 이거 소설이구나. 한국 문학에 반영된 당대의 사회상, 사실은 이게 시험 포인트예요. 문학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하고 비평문 써볼 건데 쓸 일 없을 거예요. 여성 주인공, 오케이. 근데 그냥 주인공 아니야. 영웅 주인공. 고전소설, 서사문학입니다. 오른쪽 살펴볼게요. 도대체 서사문학은 언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나요? 당대 사회상 알 수 있는 거 있나요? 작품을 해석하고요. 문학을 일상화할 수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이 4개 중에 요거 하나만큼은 꼭 찾고 가셔야 한다. 왼쪽으로 올게요. 글의 종류 뭐라고요? 고전소설. 쌤 고전소설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19세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 정확하게 하면 1894년 가보개혁 이전에 있은 소설, 신소설까지 창작된 소설입니다. 고전소설의 종류는 엄청 다양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홍계월전은 군담소설이고 영웅소설이다. 일부분 가정 내에서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가정소설 요소가 조금 있다. 그래서 얘네 2개만 읽을 겁니다.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소재로 한다.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일대기적 구성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탄생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죽는다는 얘기는 별로 안 나와. 군담소설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속거로 소설로 한 역사 군담과 역사적 사실이 아닌 허구의 내용을 다룬 창작 군담소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임진록, 임경업전, 박시전은 실제 있었던 사건, 유충열전, 소대성전, 최척전 이러한 것들은 완전 지어낸 이야기. 가정소설은 집안에서의 이야기인데요.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생길 거면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 뭐? 혼사 문제. 남녀 문제 이거밖에 없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평이라는 건 그냥 까는 건가? 아니요. 근거를 들어서 해서 분석하는 것. 대상의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책을 비평해서 다음에 읽을 사람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우리의 영웅 개월이를 만나러 가자고. 다음 페이지. 다음 영상을 보고 전기수가 조선시대에서의 서사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시다. 전기수라는 건 이렇게 책 들고 다니면서 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일대에서 책을 읽는 거야. 청계천 이렇게 막 있으면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그 다음 날은 여기, 그 다음 날은 여기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 몰고 다니는 거지. 이야기 중간에 끊는 게 완전 지금 네이버 웹툰급이지. 어쩜 이렇게 여기서 잘 끊지? 이런 느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돈 주면 다시 이어서 읽어주고. 조선 후기 들어서서 소설이 엄청 많이 읽히고 쓰여졌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질서가 동요되고 평민들의 의식이 발전하며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한글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평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설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양반들도 읽으면 재미있거든. 그래서 그 계층이 나중에 확대가 됩니다. 됐고. 밑에 나와 있는 거 됐고 그냥 내용은 확인하자고. 전기수는 조선 후기 서사문학에 미친 영향 어디 있을까? 소설을 읽어주고 보수를 받던 직업적인 낭독가. 청중의 반응에 따라 이야기를 재창조하기도 하고 장면을 극대화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막 그 소설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은 막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두근두근 하는 부분은 쓰여져 있지 않더라도 일부러 좀 양을 늘려. 이 부분 되게 지루해 하는데 하면은 스킵. 낭독을 통해 작품을 들려줌으로써 문자 모르는 사람도 문학을 접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다 보니 소설의 보급과 향유층이 확대가 되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글 공부 욕심 있는 애들은 내가 진짜 내 저거 끊는 거 더러워서 내가 내가 한글 배우고 만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 왼쪽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영웅 소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홍계월전이에요? 중국 명나라 배경. 여성 영웅 홍계월의 고행과 무용담을 담은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영웅 소설은 주로 무슨 구성을 지닌다고 그랬어? 일대기적 구성을 지닌다 그랬었죠. 네, 헷갈리면 쓰는겨. 바로바로 안 나면. 일대기적 구성. 개월이의 일생을 살펴보면 영웅의 일대기 구성에 나타나는 한국 서사문학의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성. 요게 나름대로의 틀이 있어. 한국 서사문학의 연속성. 남성보다 뛰어납니다. 소설에 반영된 당대의 사회상. 그러면은 뭘까? 여자도 남자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 수가 있어. 남자는 못하는 나라 구하는 일 여자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 여성들의 의식이 굉장히 향상되었구나. 이게 조금 더 커지면은 남녀평등 사상까지 이어지는 거겠지.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 어쩌고 저쩌고. 밑에 한눈에 보는 제재 살펴볼게요. 체크만 몇 군데 하면 됩니다. 군담소설, 여성 영웅소설. 전기적, 우연적, 영웅적, 일대기적. 선생님 전기적인 거 뭔데요? 짜릿짜릿한 건가요? 아니요. 쉽게 이야기하면 비현실적. 돛을 부리고 칼 한 번 휘두르면 모가지 한 2,000개 떨어져 있고. 우연적이고요. 영웅적입니다. 누가? 개월이가 영웅적이지. 일대기적,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개월이의 영웅적 활약상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홍계월의 여성적인 영웅적인 행적과 활약,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세상에 많은 덕들 중에 밀덕 있죠, 밀덕. 밀리터리 덕후들. 재밌어. 재밌대. 솔직히 전 왜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전쟁 얘기는 재밌지. 꽂힌다. 군담 소설이 유행했어요. 몇 군데 체크할 거 없어요? 어디에다가만 체크하면 되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유행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겼나? 이게 전쟁사 측면에선 이긴 거야. 이 새끼들이 쳐들어왔다가 그냥 땅 못 뺏어 먹고 갔잖아. 병자호란은 우리가 이겼나? 그럼 확실히 작살이 났지. 임진왜란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가 않아. 병자호란은 대놓고 작살이 났어. 너무 열받지. 그래서 소설을 쓰는 거야. 어떻게? 이기는 걸로. 그러면 기분이 좀 좋거든요. 이거죠. 외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바탕으로 걔네들 작살내. 현실에서의 패배를 소설 속에서나마 보상받고 싶은 민중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깁니다. 좀 위로가 되거든. 영웅소설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요 부분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영웅소설의 구조. 좋은 집에서 태어나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좋아. 어릴 때 위기를 겪으면서 뭐 부모님과 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버려진다든지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성장해. 위기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해. 보통은 나라를 구합니다. 됐습니다. 네. 영웅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오래 살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명나라 때 이부시랑 홍무는 누구냐고? 개월이 아버지. 개월이의 부. 이부시랑이래요. 그냥 꽤 높은 벼슬이에요. 금수저야 금수저. 나이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 고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양씨는, 부인 양씨 누구야? 개월이 엄마예요. 꿈에 선녀가 나타난 후 무남동녀 개월을 얻는데 어릴 때부터 대단히 총명했다. 5살 때 장사랑이라는 놈이 반란을 일으켜 난리 속에 부모와 헤어진다. 위기. 자리에 쌓여 강에 던져진 개월은 여공이란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거친다.
조력자. 여공은 개월이의 이름을 평국이라고 하고, 왜 나라 이름이 평국일까? 이름이 왜 평국일까? 나라를 평온하게 하라. 근데 자기는 아들이 있어. 아들 이름은 뭐예요? 보국이에요. 무슨 뜻일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 갚아라. 이거지. 이름부터가 애국적이야. 곽도사에게 보내 가르침을 받게 된다. 곽도사도 역시 조력자예요. 왜? 개월이 랩업하는데 도움을 주니까. 이후 개월과 보국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는데 누구 벼슬이 더 높게? 그렇지. 개월이 벼슬이 더 높다. 오랑캐가 중원을 침입하자 일종의 요것도 뭐가 돼요? 위기가 되는 거지. 천자의 명에 따라 개월이는 원수, 보국은 부원수로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야.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당시 여성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나 보국이는 개월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며 나가다가 크게 패하고 개월이는 이를 벌하려다 여러 장수의 저 새끼의 목을 베라! 여러 장수의 만류로 용서를 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 적을 무찌른다. 이 과정에서 개월은 헤어졌던 부모와 우연히 만난다. 고전소설의 특징, 우연성이 있죠? 개월이 전쟁에 다녀온 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그래서 천자가 어이를 보내줘. 천자는 개월이 엄청 이뻐하는 거야. 어이의 진맥으로 개월이가 여자임이 탄로난다. 이게 진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맥박 한의사 아저씨들이 맥을 집으면 이게 남잔지 여잔지 안 돼. 이렇게. 옛날에 어디지? 무슨 허준인가? 무슨 드라마 봤었는데 애기 임신한 것도 알 수 있어. 맥이 2개가 잡힌대. 그렇다고 합니다. 여자임이 탄로가 난다. 개월이 이제 좀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되지. 어떤 문제? 황제를 속였어. 이거 죽어도 할 말이 없어. 개월은 상소를 올려 천자를 죽인 죄를 청하나 천자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아저씨 쿨한데? 개월이의 벼슬은 그대로 둔 채 너 그래 여자였어? 옆에 제 보국이 어때? 괜찮지? 야 너네 둘이 결혼해. 황제가 중매를 봐줘. 결혼해야 돼? 안 해도 돼? 무조건 해야지. 개월이 앞으로 이제는 그냥 한 남자의 여자로만 갇혀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안타까운데 바로 요게 개월이 참 좋았지만 이거 개월이의 한계야. 한계. 결혼하면 이제 집에서만 살아야 돼. 보국은 어때? 지금 기집애 옛날에 나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짜증나는데. 그래도 내가 남편이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보국은 자기를 굴령으로 다스려 조롱한 개월에게 불만을 품으며 두 사람은 갈등을 나눈다. 천자의 명에 따라 개월과 보국은 혼례를 치르고 보국이의 애첩 영춘이가 개월이의 행차를 보고도 예를 갖추지 않자 전연히 하면서 군법을 적용해서 목을 베게 한다. 개월이 보국이 남편 보국이의 첩이 있어. 솔직히 누구를 더 이뻐할까? 쟤를 더 이뻐하겠지. 보국이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저 여자를 죽여버렸어. 보국이는 나에 대해서 고마워 이럴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짜증나겠지. 개월과 보국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됐고 영웅 일대기에 줄거리가 나타나는데 요거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 됐을까요? 개월이는 확실히 영웅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테크트리를 탈 거다? 이러한 테크트리를 탈 거다. 됐을까요? 됐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시간 따로 드릴 거예요. 남장 모티프를 사용합니다. 밑줄. 어쨌든 남자로서 성공을 하죠. 남장은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구다. 여성의 지위와 한계에서 벗어나 남성과 동등해질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게 문제죠. 남장을 벗는 순간 여성의 지위로 돌아와야 한다. 밑줄.
여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글에 나타난 여성상 짱이야 기존의 여성처럼 순종적이지 않고 개월이는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인물이다. 다음 페이지. 이때 보국이는 개월이가 자기의 첩을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제일 별로인 장면이야.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개월이가 내 첩 죽였어. 어떻게 고자질하는 거죠. 개월이가 옛날에는 대원수로 소자, 보국이 나를 중군장, 부하로 부렸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는 제가 개월이를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왜? 계급의 문제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개월이는 소자의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영춘이를 죽여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집에서 남자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저 혼낼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혼내주세요.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아직 정신줄 차렸어. 시아버지죠, 개월이. 보국이 아버지. 이 말을 듣고 만류했다. 아들놈이 들떨어진 놈일 거야. 개월이가 비록 너의 아내가 되었으나 개월이 완전히 벼슬에서 물러났어? 아니야. 벼슬에서 아직 완전히 안 물러났어. 기계가 당당하니 좋기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 야, 아들, 내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개월이가,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개월이가 보국이 너보다 한참 위에 있다. 그러니 얘로서 너를 섬기고 있으니 어찌 마음을 쓰을 그러다고 하겠는가. 개월이도 많이 참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영춘이는 네 첩이야. 지가 거만하다가 왜? 보국이 개월이 보고 인사 안 했거든.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한하겠는가. 영춘이 그년이 잘못했지. 개월이가 잘못해서 궁노나 궁비, 노비를 죽인다고 해도 누가 개월이를 그러다고 책망할 수가 있겠는가. 야, 솔직히 개월이 정도면 아무나 잡아다 죽일 수 있어. 장난 아니야. 너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편치 말라. 개월이가 영춘이를 죽였다고 개월이를 꺼려 한다면 이거 누구한테도 또 문제가 돼. 황제한테도 문제가 돼. 황제가 중매 놔줬는데 너네 왜 사이좋게 안 지내? 미쳤어? 나 무시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개월이는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개월이를 싫어한다면 너에게 해로움이 있을 것이다. 부디 조심하라. 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아버지가 야 닥치고 그냥 개월이 하는 대로 해. 1, 2, 3, 4 이유를 구구절절이 대고 있죠. 그런데 틀린 근거가 하나도 없어. 여공의 성격 어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야. 성격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야. 에이, 남자가 돼서 여자한테 어떻게 괄시당해요, 아버지? 보국이가 이렇게 말하고 그 후부터 개월이 방에 들지가 않았다. 저런 찌질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존여비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설이 쓰여질 당시의 사회 분위기, 바로 이런 대사에서 파악을 하는 거지. 개월이는 또 눈치가 빨라. 내가 영춘이 죽여서 나한테 안 오는구만 이라고 생각했다. 아이 쪼잔한 놈. 누가 보국이 보고 남자라고 하겠어. 여자인 나한테도 비교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을 분의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밑에 여자임을 거부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로 살고 싶어 하지만 좋게 이야기해서 이거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도 일종의 한계예요. 남자보다 더 나으면 되잖아. 근데 그나마 참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열받아. 인물 간의 갈등이죠. 인물들 간의 갈등이 눈에 보입니다. 외적 갈등이란 이야기인 거구나. 보국이는
남편의 권위를 내세우고요. 남존여비 의식을 드러내고 있고 개월이는 아유 속 좁은 놈 그런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제가 위에 한계라고 써드렸었죠. 바로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소설에 나타난 소설적 한계, 위기에 나타난 소설적 한계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을까? 아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사람 그렇게 쉽게 죽이고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한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오셔서 개월과 보국이가 갈등하게 된 원인은 영춘이가 죽어서 그런 거고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패스. 각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고전 소설에서 화제를 돌려 이야기를 꺼낼 때 앞서 이야기하던 내용을 그만둔다. 다음 이야기의 첫머리에 쓰는 말 이런 거예요. 옆에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각설. 비슷한 걸로 뭐 있냐면 차설.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됐어. 이제 요 이야기 됐고 잠깐 다른 얘기 해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때 남관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다. 명나라가 있고요. 남쪽 관문 이렇게 지키고 있는 여기 장수가 황제가 있는 서울에 편지를 보냈지. 왜? 황제 요즘 난리 났는데요. 오랑캐들이 엄청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천자께서 급히 뜯어보시니 다음과 같았다.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해요? 주인공 입장에서는 적대자지 적대자. 지금 황성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로 삼고 구덕지 싸움 잘해. 물론 개월이만은 못하지. 초왕은 장맹길이를 얻어서 선봉으로 삼았는데 맹길이 싸움 잘해.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까 개월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을 뻔했어? 뭔가에 쌓여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었지. 그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강에다가 던진 게 맹길이야. 됐을까? 이들은 장수 천여 명과 군수 10만을 거느려 호주 북쪽 고을 70여 성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아 형주자사 이왕태를 배쳐 치고 왔습니다. 거침이 없어. 거침이 없는 기세 파죽지세. 소장의 힘으로는 능히 방기할 길이 없어 감히 아뢰오니 엎드려 말하건대 황상께서는 어짓 명장을 보내서 적을 방배해 주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지원 요청이에요. 지원 요청. 천자께서 보시고 크게 놀라 조정의 관리들과 의논하니 우승상 정형태가 말하기를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구기를 보내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부디 평구기를 부르시오. 오, 우승상 정형태 씨는 어때? 개월이 인정. 천자가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세상에 나왔으니까 불렀는데 지금은 그냥 여자야. 집에 있는 그냥 부녀자지.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어.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평구기가 지금 규중에 있지만 이름이 조야에 있고 무슨 말이야. 아직 벼슬 하잖아요.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으니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평국이 개월이 지금 벼슬 즉 관직이 아직 있어. 게다가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원 월급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와서 나란 일 하라면 해야죠. 어찌 꺼리겠습니까? 천자가 마지못하여 평국이를 급히 불렀습니다. 천자가 평고기를 불러일으키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여자임이 밝혀져 지금은 규중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평국은 규중에 홀로 있으면서 매일 시녀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두고 있었다. 그때 사관이 와서 천자께서 부른다라는 명령을 전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급히 여자 옷을 조복으로 갈아입고 여자 옷을 조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옷 갈아입으면 어떻게 옷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 관원의 신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관을 따라가 임금 앞에 터뜨리니 임금께서 크게 기뻐하며 말씀하시다. 반가워. 경이 규중에 처한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밤낮으로 사모했더니 보고 싶었는데 너 보니까 기분이 좋다 개월아. 그런데 짐이 덕이 없어서 이 황제 굉장히 겸손해요.
지금 오와 초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위기. 밑에 옆에 써 있구나. 위기. 호주의 북쪽 땅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관을 쳐서 황성을 침범한다고 하더라. 경은 스스로 마땅히 일을 잘 처리하여 사직을 보호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저 반란을 진압하라. 군대를 내줘야 되죠. 그것 자체가 엄청 신뢰하는 거지. 신첩이 누구 대사야? 개월이 대사죠. 제가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공후의 장록을 받아가면서 영화롭게 지내는 것도 황공합니다. 저 거짓말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관직도 유지하게 하고 벼슬도 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 폐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신첨이 비록 어리석지만 힘을 다해 성은의 만분의 1이나 갚으려 하오니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네, 오케이.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오른쪽 위로 잠깐 올라올까요? 사건의 전개 방식, 요약적 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죠. 장계의 내용을 통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밑에는 황제와 신하들의 대화를 통해서 개월이가 출정하게 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됐고 옆에 다시 체크, 조복, 조정에서 나아가 할애할 때 입던 예복. 옆에다가 또 쓸까요? 조복을 입으면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물론 이런 게 한계가 될 것이다. 다음 페이지. 천자께서 이에 크게 기뻐하시고 즉시 수많은 군사와 말을 징발해 주셨다. 그리고 벼슬을 높여 편국이를 대원수로 삼았으니 이 대원수라는 거는요. 반란군 진압하는 최고 장수야. 넘버원이야. 넘버원. 원수가 사은숙대 감사하고 위엄을 갖춰 친히 붓을 잡아서 보국이에게 전령을 보냈다. 보국이 이제 짜증나 뒤질 거야. 황제가 개월이한테 네가 알아서 다 해라고 그랬지. 그럼 이제 개월이는 뭐 해야 돼? 고맙습니다. 하고서 이제 밑에 불일 장수들을 뽑아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보국이한테 편지 써. 적병의 형세가 급하다. 중군장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 야 닥치고 와서 내 밑에서 일해. 이거지 지금. 보국이 어때?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말했다. 보국이 입장에서는 뭐가 분할까? 마누라가 나를 부려먹으려고. 나랑 사이도 안 좋으면서. 아버지한테 또 고자질하고 있죠. 치질한 자식. 개월이가 또 저를 중군장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아씨 마누라 나 부려먹으려고 그래. 불만이 있죠. 아씨 남편인데 나 가부장적이면. 다시 아버지가 얘기했다. 거봐 아들 내가 옛날 뭐라 그랬어. 너 개월이 괄시하다가 이런 일 당한다고 그랬지. 그게 개월이가 잘못한 거야? 나란 일이 더 중요한데. 어쩔 수 없어. 시키는 대로 해. 개인사나 가정사보다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야 닥치고 야 늦으면은 너 진짜 죽어. 그리고 아빠가 약간 얘기했지. 개월이 아무나 막 죽일 수 있다고. 개월이가 너 죽인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시아버지고 네 아버지지만 나 그거 못 막아줘. 이거야. 이렇게 말하고 어서 가기를 재촉했다. 보고기가 할 수 없이 갑옷과 투구를 갖춰입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원수가 말했다. 만약 내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다.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내 말 안 들으면 니들 죽어. 보고기가 겁을 내서 중군장 초소로 돌아와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렸었다. 어때요? 가정에서의 위치와 사회에서의 위치가 역전돼 있지. 밑에 절정 1의 핵심, 개월이의 능력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 세상 사람 다 인정하지만 보국이만 인정하지 않죠.
보국이만 인정하지 않지. 하지만 여공, 천자, 신하들 모두 개월이의 능력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가 되죠. 학습 포인트에서 한 군데만 정확하게 체크하고 잡고 가라 그랬죠? 요거죠? 사회상. 보국이 불만이 많아. 남성 중심 가부장적 가치관. 나라를 구하기로 나타났어. 유교 충효 사상이 깔려있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란 일 하고 있어. 여성의 의식이 성장하고 자아의식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옆에 친구들이 와서 그거 잠깐만 수습해 놓고 금방 돌아오도록 할게요. 됐고, 보국이의 가치관들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보국이의 가치관. 성격. 보국이가 나 부린다라는 거에서의 짜증나.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권위적이고 옹졸한 인물. 나란 일을 하는데 나를 불러주시다니 대박. 좋았어. 나가서 열심히 나란 일 해야지. 이래야지. 다음 페이지. 원수가 누구예요? 개월이지. 장수에게 각각 임무를 정해주고 추 9월 갑자일에 행군하여 11월 초하루 남관에 당도했다. 얼마나 걸렸어요? 9월, 10월, 11월 한 2달 동안 행군했어요. 3일 동안 일단 쉬어라. 즉시 떠나 5일째에 천촉산을 지나 영경루에 도달해서 적병이 드넓은 평원에 진을 쳤는데 그 단단함이 철통과도 같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덕지, 얘 싸움 잘하는 애야. 이렇게. 원수가 적진을 마주보고 진을 친 뒤 명령을 하단했다. 자, 됐고 일단 내 명령을 어기는 놈 곧바로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말 잘 들어 이거죠. 이러한 명령이 추상, 가을 서리와 같이 무서웠다. 장수와 군졸들이 겁을 내어 어쩔 줄을 모르고 보국이도 조심했다. 어때? 개월이 카리스마 쩔죠. 위험 있어. 이튿날 원수가 중군장 누구? 보국이지. 보국이한테 명령했다. 야, 너 내일 나가. 중군장은 명령을 들고 한 1m 정도 되는 칼을 들고 적진을 가리켜 소리를 질렀다. 나는 명나라 중군 대장 보국이다. 대원수 개월의 명령을 받아 너희의 머리를 베려고 하니 너희는 나와서 칼을 받으라. 앞으로 나쁜 놈들은 전부 다 세모 표시할 거예요. 적장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크게 성을 내서 무시하냐 니들? 삼합 챙챙챙 하다 못해서 보국의 칼이 빛나며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 떨어졌다. 보국이도 좀 해. 적장 운경이 운평이 죽는 것을 보고 왠지 형제일 것 같지 않아요? 매우 화를 내어 말을 몰아 달려들었지. 보국이 기세등등하여 창을 높이 들고 서로 싸웠다. 몇 합이 못되어 보국이가 칼을 날려 운경이의 칼 든 팔을 치니 운경이 손을 잘랐다. 저기 칼을 든 채 말 아래에서 떨어졌다. 보국이 나쁘지 않아. 보국이가 운경이의 싹둑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짜잔 적장의 구덕지. 얘 잘한다 그랬죠? 대로 해서 긴 칼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함을 치고 달려들었다. 난데없이 적병이 사방에서 달려드니 보국이가 겁이 나고 두려워 피하려고 했지만 어머! 순식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 겹으로 에워쌌다. 솔직히 어떻게 천겹으로 에워싸? 약간 좀 과장 들어가 있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국이 죽기 직전이네. 사면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형세가 위급함으로 보국이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을 했다. 난 이제 죽는구나. 근데 죽나? 안 죽어. 이때 원수가 누구? 개월이가 높은 곳에서 북치다가 보국이의 위험한 것을 보고 말을 몰아 진 칼을 긴 칼을 들고 좌충우돌 적진을 해치고 어머 구덕지에 머리를 베고 싸움 잘하는 놈이었는데 보국을 구했다. 어때? 완전히 역전하는 거지 상황이.
몸을 날려 적진에서 충돌하니 동해 번쩍 서쪽에 장수를 베고 남으로 가다 북쪽에 장수를 베고 저충오돌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에 소멸하고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장면? 비범한 능력으로 적을 소멸하고 보국이를 구합니다. 고전소설의 비현실성. 옆에다가 하나만 더 쓸까요? 전기적 요소. 하나만 더 쓸까요? 영웅. 보국이가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이를 꾸짖어 말했다. 에휴, 저딴 것도 평소에 남자라고 꼬라지 부리더니 왜 나 업신여기더니 한번 또 무시해 보시지? 라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며 보국을 무수히 조롱했다. 이때 원수가 장대의 자리를 잡고 앉아 구덕지의 머리를 함에 넣어서 황성으로 보냈다. 저쪽 짱이에요. 머리를 베었습니다. 라고 이제 소식을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갈까요? 고전소설의 오케이 비현실성. 한 발에 챙챙챙챙챙. 이런 비현실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개월이가 완전 영웅이니까. 그런 거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아무튼 보통이 아니야. 다음 페이지. 개월이는 완전 영웅으로서의 활약을 하고 있죠. 위험 있어. 보국이를 구해줘. 남성들이 여성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 밑줄, 우월한 능력을 가진 여성의 모습이 보여준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성들의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남성의 권위 실추를 통해 여성 영웅을 부각해서 밑줄,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솔직히 니들이 진짜 계급장 띄고 너네랑 나랑 우리랑 하면 남자들이 무조건 잘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지. 이 부분 계속 절정 부분인데요. 절정 부분, 개인과 개인의 갈등, 누구와 누구의 갈등, 보국과 계월의 갈등, 집단과 집단의 갈등, 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이니까 됐어. 맹길이의 말하는 방식, 맹길이 얘 나름 좀 똑똑해. 한편 오와 초의 양왕이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평국이를 봤더니 옛날에 조자룡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삼국지 읽어봤어요? 상현이요?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조자룡인데. 게임이 있어. 게임. 삼국지 게임. 수치가 있는데 여포가 전투력 100, 관우장비 조은 얘네들이 99. 그렇다고. 그 게임 하고 싶다. 밤새서도 할 수 있는데. 어찌 대적할 것이며 평국이가 명장 구덕지를 죽였으니 이제 누구와 함께 큰일을 도모하겠는가. 우리 싸움 제일 잘하는 애 죽어서 안 돼. 이제 우리는 평국이 손에 망할 거야. 이렇게 눈물을 흘렸더니 맹길이가 말을 했다. 대왕은 염려 마십시오. 소장에게 한 묘책이 있으니 평국이가 아무리 영웅이라도 이 계교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계교의 내용은 뭘까? 이 계교로 천자를 사로잡을 것이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황성에는, 수도에는 신하들만 있을 겁니다. 평국이가 모르게 군사를 거느려 오화초의 동쪽을 넘어 양자강을 지나 황성을 취십시오. 천자는 반드시 황성을 버리고 도망쳐 살기를 바라고 황설을 올릴 것이니 그렇게 하시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오초 얘네들이 진을 쌓고 있고 명나라에서 개월이가 나와서 진을 쌓고 있고 이제 뭐 가끔 이런 부대들 나와서 짜잘하게 싸우고 있는데 별동대를 보내서 명나라의 황제가 있는 황성으로 강을 건너서 요렇게 가면 어떻게 강을 건너서 황성을 공격하면 얘가 이쪽으로 도망갈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본진 털자 이거지. 그러면 황제를 잡을 거야.
황제 잡으면은 뭐 개월이는 뭐 그냥 가만히 있나? 개월이 싸우나? 아니지. 황제한테 얘기할 거야. 야, 개월이한테 항복하라고 빨리 편지 써. 이렇게 이야기할 거지. 그럼 개월이는 그 말을 들을까? 들어야지. 자기가 모시는 황제가 한 말인데. 그렇죠. 본진 털리는 거야.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말하고 관평이 지 밑에 부하를 불러다 말을 했다. 그대는 본진을 지켜 화평고기가 아무리 싸우자고 해도 나가지 말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 여기로 직접 어떻게 맹길이가 자기가 스스로 별동대가 돼서 가겠다 이거지. 내가 별동대로 가겠다. 이날 밤 삼경에 장수 100여 명과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황성을 향해서 갔다. 이때 천자께서 구덕지 머리 바라보고 야호 저쪽 오나라 초나라 짱이라고 했는데 머리가 왔소. 크게 기뻐하며 신하들은 모두 평국 부부를 칭찬하고 태평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방심하고 있었지. 이때 5초 동쪽 관문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냐면 한 대충 요쯤 여기를 지키고 있는 애가 편지를 쓴 거지. 황제한테 폐하 저희 여기 경계선 털렸는데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양자강의 드넓은 모래사장에 수많은 군사와 말들이 몰려 1000명이었는데 황성을 범하고 금리합니다. 천자께서 매우 놀라시고 조정 관료를 모아 의논을 했다. 적장 맹길이가 동쪽 관문을 개치고 백성들을 무수히 죽이고 대궐에 불을 질러 불빛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이에 장하는 백성들이 물 끓 듯 하면서 도망갔었다. 수록수록 됐고 맹길이의 말하기 방식 걱정 마십쇼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쓸 개교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대방을 안심시킵니다. 상대방의 심리와 행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조자룡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의 이름. 이름도 멋있지 않냐? 자룡. 원래 룡 이런 거 이름에 들어가면 촌스러운데 조자룡은 안 그래. 기성용, 성룡. 그런가? 또 누구 있나? 이청용 있잖냐? 네. 며칠 전에 축구는 엄청 깨진 것 같던데 브라질이랑 5대1 그래. 점검하는 거니까. 천자 이제 완전 위기 상황이죠. 사면초가, 진퇴양난, 풍전등화, 누란지위. 사면초가는요. 장기할 때 초나라 한나라 싸우잖아요. 장기 두니? 그래요. 빨간 게 한나라고 그 초록색이 초나라야. 초나라 항우가 자 이제 마지막 목숨을 걸고 저것들이랑 한판 붙어봐야 되겠다라고 해놨는데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 군대를 사방에서 포위를 하고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병사들이 집에 가고 싶다. 사기가 뚝뚝 떨어져. 동서남북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동서남북 위기예요. 전진하던 후퇴하던 양난 둘 다 어려워. 풍전 바람 앞에 등불 꺼지기 직전. 누란 계란을 쌓아놓은 것 같은 위태로움. 계란 이렇게 쌓아본 적 있어요? 겁나 위험하지 않나? 위험해요. 천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한자성어. 완전 위기 이런 거예요. 천자께서 매우 놀라시고 용상을 두드리다 기절했다. 어때요? 굉장히 무능력하지. 근데 누가 구해줘? 개월이가 구해줄 거야. 우승상천이가 천자를 등에 업고 북쪽문을 향해 도망치니 시신 100여 명이 따라다가 천태령을 넘어갔다. 적장 맹길이가 천자가 도망치는 걸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명나라 황제는 도망치지 말고 항복하라! 이렇게 소리치며 쫓아오니 모시는 신하도 넋을 잃고 죽기 살기로 나아가니 앞에 큰 강물이 막고 있었다. 위기. 이에 천자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무능력하죠? 이제 죽겠구나. 앞에는 큰 강이고 뒤에는 적병이 있어.
형세가 급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나 죽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깔끔하네. 항복해서 들어온 걸 보느니 자결하겠다. 그런데 와 맹길이가 벌써 달려들어서 천자 앞에서 창을 휘두르며 죽는 것이 아까우면 항서를 어서 올려라. 항복문서 빨리 써. 이거지. 아까 이야기했던 포인트. 항복문서 들고 개월이 보여줄 거야. 야 너네 왕이 항복했어. 너 무장해제. 이렇게 할 거거든. 이에 모시는 신하등이 애걸을 했다. 총이와 붓이 없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쓸게요. 우리 황상 제발 폐하 좀 살려주시오. 맹길이가 눈을 부릅뜨고 꾸짖었다. 예, 목숨이 아까우면 손가락 깨물고 옷 찢어서 거기다가 항복문서 빨리 쓰. 천자께서 혼비백산하여 용포, 소매를 뜯어 손가락을 입에 물고 깨물려고 하는데 차마 못하고 아파서 그랬나? 하늘을 우러르며 통곡하면서 말했다. 400년 우리나라의 역사가 나에게 와서 망하더니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며 대성통곡을 하시니 햇빛도 빛을 잃었다. 개월이 뭐해? 빨리 와야 되는데. 개월이 오고 있나? 이때 원수는 진중에 있으며 적을 무찌를 묘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약간 뭔가 좀 불안해. 막 기분이 좀 이상해. 그래서 밖에 나가 천기, 하늘의 별을 살펴봤어. 그랬더니 자미성이 자리를 떠나고 모든 별이 살기등등하여 은하수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자미성이 황제야, 황제. 황제를 나타내는 별이에요. 모든 별, 누구겠어? 맹길이를 나타내는 별이겠지. 천자를 보니 천자의 위태함이 경각, 한두 시간, 지금 당장이다. 내가 홀로 가려 한다. 장군은 장수와 군조를 거느려 진문을 굳게 닫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개월이 이렇게 있었고 오나라 초나라 이렇게 있었고 황성이 이렇게 있었는데 맹길이가 이렇게 뒤통수 본진치고 있죠? 이제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여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이렇게. 아무튼 그냥 이런 기분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칼 한 주라를 쥐고 말에 올라 황성으로 향했다. 동방이 밝아오므로 어머 거짓말.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랐다. 어때요?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서울이 비어있고 궁궐이 불타서 빈터만 남아있었다. 통곡하며 다녔지만 사람 한 사람이 없었지. 황제가 간 곳을 몰라 망극해하고 있는데 어머 수채구멍에서 한 노인이 기어서 나오다가 말 타고 있는 개월이를 보고 적군인가 쫄아서 다시 기어들어가. 한 노인이 나오다 원수를 보고 매우 놀라 급히 들어갔지. 근데 딱 봐도 어떡해요? 이거 명나라 자기네 사람이잖아. 자기 나라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도적이 아니다. 대원수 평국이니 놀라지 말고 천자께서 가신 곳을 일러달라. 라고 했더니 들어갔던 애가 다시 나오는데 누구게? 누구? 시아버지. 어때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시아버지가 나오더라고. 우연성. 뭐 비현실적인 거. 자, 살펴봅시다. 비현실성. 불길한 느낌의 천기를 살피고 위험을 앓게 된다. 하룻밤 만에 황성에 도착했다. 됐어. 다음 페이지. 노인이 기어 나와서 대성통곡하는데 원수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머 기주후 여공이었다. 바로 옆에 체크. 고전소설의 우연성. 때마침 시아버지더라. 시아버지! 급히 내려서 말해서 통곡하며 말했다. 무슨 이유로 이 수채구멍에 몸을 감추고 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시어머니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공이 원수의 옷을 붙들며 말했다. 뜻밖의 도적이 들어와 대궐에 불을 지르고 노략을 하더라.
장안의 백성들이 도망갔지만 나는 간 곳을 몰라 구멍에 들어와 피난했고 사돈 두 부인, 너네 엄마 아버지, 너네 시어머니, 내 마누라 간 곳을 알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통곡을 했더니 원수가 위로를 했다. 낙천적인 여인 같은 경우 설마 만나뵐 날이 없겠습니까? 나머지 집안 어른들 다 살아있을까 다 죽었을까? 다 살아있을 거예요. 다시 만날 걸 암시해 줍니다. 암튼 황상은 어디가 계십니까? 여기 숨어서 보니 한 신하가 천자를 얻고 북문호를 도망해서 태평양 넘어가더라고. 도적이 따라갔으니까 지금 위험할 것이다. 출발 며느리. 원수가 크게 놀라 말했다. 천자를 구하러 가니 아버님은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오. 그러고 나서 말에 올라 천태령을 올라갔다. 역시 순식간에 한수 북쪽에 다다라서 비현실적이죠. 심리 모래사장에 적병이 가득하다. 항복 산천의 진동을 하고 있었다.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산천이 진동이 뻥이지. 과장. 원수가 이 소리를 듣자 투구를 고쳐서 번개같이 소리치며 말을 했다. 적장은 나의 황상을 해치지 말라. 평국이가 여기에 왔다. 맹길이 입장에선 어떻게? 작전이 꼬였죠. 개월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돌아왔는데. 네가 가면 어디 가냐? 도망가지 말고 내 칼을 받아라. 이와 같이 챙챙챙챙 원수의 말도 시뻘건 입을 벌리고 순식간에 맹길이 말의 꼬리를 잡고 늘어졌다. 맹길이가 몸을 놀려서 긴 창을 들고 원수를 찌르려고 하자 이 자식이 칼을 들어 맹길이를 쳤더니 맹길이 두 팔이 땡강. 좌충을 돌 적조를 모두 죽이니 피가 흘러 뇌를 이루고 적졸의 죽음이 산처럼 쌓였다. 거짓말. 아무리 피가 흘러도 어떻게 강처럼 흘러. 과장. 산처럼 직유법, 비유법 쓰여져 있죠. 됐을까? 이때 천자와 신하들이 넋을 잃고 어쩔 줄 모르다가 인생 포기하던 중에 천자께서 손가락을 깨물려고 하는데 원수가 말해서 느려서 황제 스톱! 폐하께서는 옥체를 보증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손가락 안 깨물어도 돼. 오른쪽 위로 올라올까요? 과장법, 비유법 있었던 거 별로 할 거 없어? 패스! 다음 페이지. 이제 끝나갑니다. 천자께서 혼미한 가운데 평국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반기며 한편으로는 슬퍼하며 원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원수가 옥체를 구호하니 천자께서 정신을 차리고 원수에게 개월이, 평국이, 검사 내가 모래사장에서 외로운 넋이 될 것을 너의 덕으로 사직을 안보하겠다.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원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는가?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왔어? 엎드려 말하기를 천기를 살펴보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범한 능력, 비현실성이라고 그랬죠? 군사를 보국이한테 일단 맡기고 일단 저 혼자 왔습니다. 장안이 비어있고 폐하에 거처를 모르고 주저하던 차에 시아버지 여공이가 수채구멍에서 나오더라고요. 물어봐서 적장 맹길이 잡았습니다. 라면서 엄청 줄거리 요약 잘하죠? 천자를 구하러 오기까지의 경위를 요약적으로 제시해 줬습니다. 이러한 요약 제시 덕분에 어떻게 사건 전개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었죠. 말씀을 대강 아르고 살아남은 적들을 결박해 합세우고 황성으로 향했다. 원수의 말은 청자를 모시고 맹길이가 탔던 말은 원수가 타고 행군 북은 맹길이 등에 치고 너무 잔인하지 않냐? 팔 잘라놨는데 그 뒤에 이렇게 북을 치고 있어. 그 뒤에서 애들이 계속 북을 치고 있을 거야. 신하를 시켜 북을 울리게 하여 궁으로 돌아갔다. 천자께서 말 위에 용포 소매를 들어 춤을 추며 즐거워하시니 신하들도 원수들도 모두 팔을 들어 즐거워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엄청 영웅이죠. 지금 개월이의 영웅적 활약상 그거는 자세히 안 보셔도 되고 여성 영웅 소설의 등장 배경 얘는 또 체크해 놓읍시다.
두 차례의 난리를 겪으면서 신분질서가 동요하고 평등 사상이 들어오면서 남존여비에 대해서 불만. 나도 사회적으로 자아 실현하고 싶어.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뒷부분 줄거리. 개월이가 천자를 구한 사이 보국이 이 새끼 말 안 들었어. 오나라 초나라에 항복을 받아와서 돌아서. 아까 개월이 나가면서 뭐라 그랬어? 가만히 있어. 수비만 해. 라고 그랬는데. 개월이가 적장 맹길인 척하면서 보국이를 속여서 조롱을 한다. 보국이는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우월한 개월이의 능력을 인정받아 둘의 갈등은 해소됩니다. 두 차례의 나라를 구한 개월이는 대사마 대장군의 자위를 받고 천자는 보국이도 벼슬 높여주고 여공은 오왕, 홍무 누구야? 개월이 아버지. 개월이 아버지도 벼슬을 높여준다. 개월은 보국을 예로 섬기고 행복하게 살고 자손을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렸다. 행복한 결말. 오른쪽 위로 올라오죠. 뒷부분 줄거리에 나타난 영웅소설, 위기 극복, 행복한 결말 뭐처럼 테크트리 탄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작품이 여성 영웅소설로 가치가 있나? 의의가 있나? 개월이가 가정과 사회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행복한 결말. 남성의 권위에서의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 영웅소설의 한계를 탈피했지만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니다. 여성의 의식과 사회적 자아 실현 욕구를 반영해 주었다. 괜찮나요? 개월이 멋있지? 다음 페이지. 학습 활동. 최대한 빨리 끝내봅니다. 다 왔었던 내용들이라서 전부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각각 밑줄 그어 놓으면 이거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어디가 있을까? 잠시만요. 침착해. 침착해. 그럴 리 없어. 그래도 녹화는 되더라고. 안 되고 있는데? 이 크기면은 안 되고 있는 거지. 뭐 어때? 한 번 더 하면 되지. 난 포기가 빨라. 여러분 강제로 5분 휴식.